서울의 한 대형 서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서점들의 불황이 시름을 더하고 있지만 정채봉 선생의 책을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진다. 선생의 글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동심과 사랑, 자연, 나눔 등 읽는 이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정 선생님의 작품은 그 내 안의 어린이를 위로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어른이 되어서 읽어도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힘을 내야지, 이런 어떤 치유의 효과 같은 게 굉장히 강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마 아이에게도 권하고 또 자신도 읽고 하면서 많은 사랑을 폭넓게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맑고 깨끗한 동심만이 인간성 회복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준다고 믿었던 정채봉 선생. 선생은 평생 동안 그 동심을 그린 동화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선생의 향기로운 글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의 작품은 읽을수록 이제 말하자면 더 맛이 나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것이고, 한국적인 한국 현대에 가장 적합한 동화를 또 창작한 그런 분입니다. 애기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는, 굉장히 맑아져서 돌아가시는 모습. 눈빛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그냥 반의 그 순진무구함이랄까, 착함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나는데. 동화 작가로서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던 선생은 한국 아동문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꿈꿔왔던 선생의 글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이 가끔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선생의 모습과 무게를 되새기며 우리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되짚어보게 된다. 선생의 고향 마을은 지금은 산업화로 인해 매립이 됐지만 한때는 드넓은 남해바다를 굽어보고 있었다. 정채봉은 1946년 전남 승주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바다, 학교, 나무, 꽃 등 그의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이 바로 그의 고향이다. 선생의 어린 시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배로 사업을 하는 관계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할아버지는 순천 일대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객주였던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에 이어 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가 버리면서 생활고를 겪는다. 선생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이곳 고향 앞바다와 생가를 찾곤 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개를 잡으면서 선장이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키운 곳도 이곳 신성리 앞바다였다. 선생의 유년 시절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다. 어떤 성향이 시의 어떤 얽힘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을 되짚어 보면은 유년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리고 할머니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림이 아닌 이 고적한, 그러니까 늘 자고 일어나면은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것 같은, 그리고 마루나 또는 마당에 나가면은 멀리 이렇게 바다의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아득함, 그런 쪽에서 어떤 시심 같은 것이 어우러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채봉은 집 근처에 있는 외성에 자주 오르곤 했다.
외갓집이 있는 바다 건너 광양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해질녘까지 앉아있다 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일본으로 떠난 아버지가 거의 소식을 끊다시피 해서 할머니가 어린 남매를 키우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결혼 후 첫 아들을 얻고서야 아버지를 받아들였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다. 내성적이고 심약한 성격으로 학교나 동네에서도 마음에 맞는 한두 명의 친구가 있었을 뿐 소년 시절 채봉은 늘 혼자였다. 친구들하고 놀 때 어머니가 저녁이 되면 아무개야 집으로 들어와라 불렀을 때 저희 남편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부르지를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그리웠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20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때 채봉의 나이 3살, 여동생은 제 10개월 남짓된 갓난아기였다. 할머니는 남겨진 어린 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억척스런 생활을 해야 했다.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갖지 못했던 할머니였다. 그런 할머니의 삶을 선생은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 선생이 남긴 글 곳곳에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할머니의 한은 술밭 사이로 달빛 흐르는 듯하는 그러한 아픔이었다. 우리는 그의 작품 추승달과 밤배의 주인공 난나에서 소년 정채봉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곤 한다. 그러나 이른바 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소년의 외로움은 오히려 그를 동심의 꿈과 행복, 평화를 노래하는 동화 작가로 만들었다. 생전의 선생은 이곳 고향을 찾을 때마다 할머니의 묘를 찾았다. 그리곤 할머니의 체온을 느끼기라도 하려는 듯 할머니의 묘를 꼭 껴안곤 했다. 할머니에게 보답을 할 테니 조금만 더 사세요라고 채봉이 기도하곤 했던 할머니는 그러나 선생이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할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생의 나이 11살 때 광양으로 이사를 한다. 친고모가 어머니와 어린 조카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지 못해 인근에서 같이 살기를 권한 것이다. 중학 시절 선생은 폭넓은 독서량과 뛰어난 작문 실력으로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곧잘 받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선생이 선택한 학교는 실업계 학교였던 당시의 광양 농고였다. 일본의 아버지로부터 날아오던 학비가 어느 날 갑자기 끊기면서 학비를 전액 면제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장차 법관이 돼 쇠락한 집안을 일으켜줄 것이라는 할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선생은 작가가 되기를 꿈꾼다. 학교에서는 온실 관리를 책임지는 일을 맡았는데 책을 읽느라 연탄 난로를 꺼뜨려 관상식물이 얼어 죽게 만드는 사고를 치기도 했다. 고등학교에서도 각종 글짓기 대회에 출전만 하면 바로 수상으로 이어져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곤 했다. 도서실에서 세계의 고전을 두루 섭렵한 정채봉은 그 무렵 매일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정채봉 스스로 말하기를 그때 쓴 수백 통의 편지가 습작의 시작이었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선생의 사춘기는 걸핏하면 할머니에게 심술을 부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나중에 소설가가 된 후배 이균영과 함께 책을 빌리러 당시 대학생 형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다. 당시 채봉은 앙드레 지드와 헤르만 헤세에 푹 빠져 지내곤 했었다.
소년 정채봉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학의 바다로 서서히 헤엄쳐가고 있었던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재수 끝에 동국대 국문과에 진학했다.